17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열 기간이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만큼 0.4 Q2만큼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만큼 열을 방출하는 것을 목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열 기간은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그렇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고열원에서 Q1에서 W만큼 일을 하고 Q2만큼 방출한다. 근데 여기서 W 대신에 뭐가 나와 있죠? 0.4 Q2가 나와 있죠? 플러스 Q2니까 1.4 Q2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W는 10분의 4 Q2니까 Q2는 4분의 10 W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쵸? W 플러스 4분의 10 W 그러면 4분의 14 W 2분의 7 W 뭐가? Q1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고 자 볼까 한번? 자,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 열 기간의 내부의 기체는 처음 상태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열기간이 있잖아요. 이 열기간에 Q1이라는 열을 가하면 일부는 이렇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한다는 걸 방출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처음 상태랑 똑같은 상태가 되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열을 가하면 다시 일을 하고 절여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 열 기간의 내부의 기체는 처음 상태로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니은 Q1은 2분의 7W다. 맞는 말이고요. 열 기간의 열 효율을 구하려고 봤더니 열 효율은 전체 처음 열량의 한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죠? Q1이 2분의 7이라고 했죠? 즉 7분의 2가 되는 거죠? 7분의 2니까 이건 뭐 0.4는 아니지.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첫 번째 말 있잖아.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 열 기간의 내부 기체는 처음 상태로 변해죠. 자, 열 기간에 이렇게 내부 기체가 있잖아. 그 상태에 열을 가하면 일부는 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고? 저열원으로 방출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한 번의 순환 과정이 바로 이런 순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런 원리가 된다. 원래의 상태, 압력과 부피, 온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자, 17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상적인 열 기관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를 다시 A로 돌아온대. 그랬을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AB 과정은 등온, CD도 등온, BC, DA는 단열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본 것은 자 AB 과정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등온이라고 그랬잖아.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가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뭐 하는 거죠? 부피가 증가했죠. 그렇죠? 이만큼 해당하는 넓이에 해당하는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Q는 당연히 증가한 거죠. 흡수해야 되죠. 흡수.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야 되는 거죠. 니은 BC 과정에서 BC 과정은 단열이라고 했죠. 단열 팽창이야. 늘어났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단열이니까 0이야. 늘어났대. 온도는 감소한 거죠. 어디만큼? T, L만큼.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죠. 이해는 맞는 말이죠. 디귿. CD 과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온이네요. 근데 등온 이렇게 해서 압축되고 있네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는 0이고 얘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일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뭐 한다? 방출한 거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 답은 2번. 아주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전 114번 문제를 여기서 좀 얘기하면 열기관이잖아.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잖아. 압력과 부피가 원래 상태,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의 전 P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에서 등가 속도 운동하다가 Q에서 R까지 마찰력이 작용하여 R에서 정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찰력이 작용할 때 열이 발생합니다. 자, A가 Q에서 R로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쵸? 자, 감사합니다. A가 Q에서 R로 이동하는 동안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럼 얘가 다 감소한 게 어디로 간 거야? 열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쵸? 열로 발생되는 거죠.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A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연력학 제1법칙에 의배되는 게 있다. 연력학 제1법칙이 Q는 가한 열은 온도 변화와 부피 변화의 한 일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왜 연력 결법적 우배가 될까요? 열이 발생하는 거?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출했 때문에 그치? 방출한 거죠.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연력과 일법칙에 의배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근데 디귿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마찰에 있는 열 에너지가 다시 어떻게 연력학 제2법칙이 되죠? 그건 불가능하죠? 어, 이게 마찰의 열 에너지가 다시 이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열이 발생해서 이게 다시 끌어올린다고? 그건 스스로 일어나지 않죠. 다른 일을 가해야지만 이렇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에너지 상태가 이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안 되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만능화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연력학 제2법칙 잘 기억하세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위배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고연원에서 QH만큼 열을 흡수하여 W만큼 일을 하고 저연원은 QL만큼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 A, B의 구조를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Q는 A, B에 대하여 W, Q의 열효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A, B의 열효율은 각각 2와 1.5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여기서 2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자, 2라는 값이 A에서 따져보면은 열효율 2는 전체 열량 얼마야? QH 분의 얼마만큼 일을 했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이 연료율은 전체 열량 QH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 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먼저 QH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QW는 얼마야? EQ1이 되는 거죠. B는 마찬가지로 QH인데 근데 여기 A에 나와 있는 QH와 B에 나와 있는 QH가 같다라는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좀 미지수야. 그렇죠? 그냥 좀 프라임이라고 표현해볼까? 그냥 선생님이 QH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다른 미지수니까. 그리고 W 대신에 얼마가 나오냐면 WB가 나오죠. 자, 이렇게 풀려고 봤더니 뭔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거야. 지금 이걸 이용해서 여기 가한 열 QH는 1로 변하고 그리고
QL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1은 2Q1이고 여기서 QL은 8Q1이니까 10Q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10Q1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미지수는 10분의 2, 0.2가 되는 거죠. 이 2라는 열 효율은. 그럼 기억에서 이는 0.25가 아니라 0.2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되고요. 다시 B를 넘어갔더니 1.52인데 1.5이니까 이걸 표현하면 10분의 15죠. 그리고 10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5, 2, 3. 10분의 3이네요. 이게 지금 QHWB인데 여기서만 프라임이죠. 여기서만은 QH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죠? WB 플러스 14 Q2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면 QH 프라임 대신에 WB 플러스 14 Q2가 WB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 10분의 3이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0WB는 3WB 3, 4, 10이니까 42Q2 더하기 참. 그럼 넘어가니까 7WB는 42Q2 그쵸? 7, 6, 7, 40이지 6이지 그치? WB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6Q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6Q2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QL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방금 요게 QL이잖아. QL이 얼마야? 14Q2잖아. QL이 14Q2가 되죠. 그러니까 이 WP는 지금 한 일은 방금 구했던 6Q2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QL로 표현하려면 그 Q2는 14분의 1 QL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6 곱하기 14분의 1 QL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 3, 2, 7. 7분의 3QL이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열 기간은 QH, 공급되는 열을 모두 W 전환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다음은 18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카르노 열기관이 600켈빈의 열원으로부터 Q1에 열을 흡수하여 W만큼 일을 하고 450kW, 450 켈빈의 열원으로 Q2를 방출하는 것을 몫시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가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부의 면적은 얼마다? S가 된다. AB 가정, CD 가정 등은 B, C, D는 단일 가정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연료 효율을 물어봤네. 다시 차근차근 열 효율 E는 공급된 열량 Q1분의 W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는 1 빼기 Q1이라는 것은 한 일에 그리고 나간 양이죠. W는 Q1 빼기 Q2로 표현하고 Q1로 묶어주니까 1 빼기 Q1 Q2로 된다. 이걸 다시 온도로 변하면 절대온도 T1 T2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쓴 이유가 여기 온도가 나와 있거든. 600켈빈, 450켈빈. 그러니까 열 효율은 1 빼기 600에서 450 뺀 거니까 600에 150 공약분되고 3, 5, 15, 3, 20 그러니까 100분의 25 0.25 맞는 말이죠. Q1을 흡수할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Q1을 흡수할 때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니 Q1을 흡수하는 가정은 AB 가정이죠. 근데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내부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일정한 거야 지금.
쉽게 구할 수 있죠. Q1이 400줄이면 S는 100줄이다. Q1이 400줄이면 열 효율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0.25라고 있어. 100분의 25. Q1이 이게 400이 된다면, 그치? 요 한 일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0줄만큼 되는 거죠. 이 한 일이 바로 요거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연력한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